100가지 독을 해독한다는 녹두. 그런데 녹두에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99까지 팔팔한 중년 9988입니다. 녹두에는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플라보노이드, 아르기닌, 시스테인, 아스파르트산 등 해독의 효능이 있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천연 해독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천연 해독제도 항영양소가 있고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트립신 억제제도 있습니다. 녹두 드시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는 분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오늘은 녹두 제대로 먹는 방법과 이렇게 먹으면 어떠한 효능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녹두 간편하게 먹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녹두 건강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 물에 18시간 이상 불린 다음 압력으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녹두도 콩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 있는데요. 피틴산은 철분, 아연, 마그네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녹두 100g에는 철분이 4.11mg, 아연이 2.79mg, 마그네슘 174mg, 칼슘이 100mg이나 있지만 이러한 성분들이 체내에서 흡수가 안 된다는 건데요. 단백질도 달걀의 2배 가까이 되는 24.51mg이나 있는데 녹두에 있는 트립신 억제제가 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마른 녹두를 바로 조리했을 때, 물에 불리고 조리했을 때, 물에 불린 다음 압력으로 조리했을 때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녹두를 18시간 이상 물에 불린 다음 압력으로 조리하면 항영양소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녹두 건강하게 먹는 방법 두 번째는 바라녹두입니다. 바라녹두는 물에 불린 녹두보다 항영양소는 더 많이 줄고 단백질 소화율은 향상되고 항산화 물질은 6배나 더 많아졌는데요. 발화된 녹두는 일반 녹두보다 칼로리는 적고 항산화, 항당뇨, 항균, 항고지혈증, 항고혈압, 항염증, 항암, 항돌연변이 특징이 있는 유리아미노산과 항산화제가 더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녹두를 드실 때는 발화시켜서 드셔야 영양 성분은 증폭되고 항영양소인 피틴산과 단백질 흡수를 막는 트립신 억제제는 사라집니다. 녹두 건강하게 먹는 방법 세 번째는 껍질째 먹기입니다. 녹두는 천연 해독제라고 불릴 만큼 해독 효과가 강한데요. 체내에 쌓여있는 활성산소와 중금속을 외부로 배출시켜서 해독 작용을 하는 성분인 비텍신, 이소비텍신, 사포닌 등은 녹두의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녹두를 드실 때는 꼭 필수로 껍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독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독소는 위장관,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고 간을 통해 대사되고 내장 점막, 피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독소를 배출하는데요. 독소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 복부 백만, 소화불량, 변비, 설사,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비만, 두통, 집중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노년에는 노인 냄새가 더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독소가 계속 누적이 되면 소화기 질환, 피부 질환, 만성염증, 고혈압, 고지혈증, 암, 만성두통, 면역 질환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두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종합해보면 발화시켜서 껍질째, 압력솥에 쪄서 먹는 것인데요. 너무 많이 발화시키면 비타민C는 늘어나지만 껍질이 모두 벗겨나가고 다른 성분들은 줄어들어 해독 효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싹만 틔워서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발화시킨 녹두를 자주 드시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녹두는 100가지 독을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약물 남용이 의심될 때 음주로 인한 숙취 등의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독 작용 외에도 녹두는 심장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LDL 콜레스테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심장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녹두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녹두에 있는 단백질은
자연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소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두 효능 세 번째는 노화 방지입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물질인데요. 녹두의 껍질에 많은 비택신과 이소비택신을 비롯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카페인산, 계피산 등의 항산화제가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녹두 효능 네 번째,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녹두에는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 등 소화기 건강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녹두에 있는 수용성 섬유질 팩틴은 장에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높여 배변 활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두에 있는 저항성 전분은 건강한 장내 세균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장의 면역 방어력을 강화하고 결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녹두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다른 콩류에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보다 소화하기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 차는 분은 녹두를 드셔보세요. 가스 차서 헛배 부르는 증상이 적습니다. 녹두 효능 다섯 번째, 당뇨병에 도움이 됩니다. 녹두에는 혈당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도당이 혈류로 방출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고, 녹두 항산화제인 비택신과 이소비택신이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트립신 억제제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화기 건강은 좋은데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녹두를 껍질째 생으로 드시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발화시켜서 압력솥에 익혀서 먹으라더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이런 생각 바로 떠오르시지요? 우선순위를 혈당 조절을 제일 먼저 두시면 녹두를 껍질째 생으로 드실 때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화력이 약하고 영양분 흡수와 해독 등 다른 효능이 더 필요하신 분은 발화시켜서 압력솥에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두 효능 여섯 번째, 다이어트와 근손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녹두의 섬유질과 단백질은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 호르몬을 억제해주고 펩타이드 YY, 클레시스토키닌 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방출을 촉진하는데요. 이러한 효능이 식욕을 억제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두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되어 콜레스테롤 높아질 걱정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서 노년 근손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탁월한 효능이 있는 녹두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녹두죽입니다. 죽을 쓸 때 생쌀을 넣고 하면 불 앞에 계속 서서 저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밥을 넣으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녹두도 발화시켜서 압력솥에 찐 다음 죽을 끓이면 생녹두 생쌀로 죽을 끓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여기에 단호박이나 고구마도 깍둑 설계해서 넣으면 영양 만점 녹두죽이 됩니다. 고구마나 단호박을 넣을 때도 쉽게 가는 방법은 미리 익혀서 넣는 방법입니다. 녹두는 압력솥에 많이 쪄놓은 다음 먹을 만큼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편리합니다. 녹두 마늘밥을 만들면 영양밥이 되는데요. 녹두는 쌀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두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라서 평소 냉하신 분은 녹두 드시는 것을 꺼릴 수도 있는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마늘과 함께 드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키고 마늘 효능도 같이 취할 수 있습니다. 마늘에 있는 S알릴시스테인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어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폐암, 전립선암, 뇌암 등 암 발병 위험을 낮추고 간에서 활성산소 해독 능력을 증가시키고 체내에 쌓인 중금속 해독에 도움이 되고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뼈 손실과 골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등 그 효능이 탁월한데요. 연구에 의하면 이 S알릴시스테인은 압력솥에 60분 이상 찌면 생마늘보다 18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녹두 마늘밥은 녹두 효능에 이러한 강력한 마늘 효능까지 더해서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녹두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밥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쌀을 넣지 말고 녹두와 팥으로 밥을 지어 보세요. 팥은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와 팥을 같이 먹으면 간과 콩팥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해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당뇨 환자가 해독이 잘 되면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겠지요. 녹두 팥밥을 지을 때 영양밥처럼 다시마 우린물로 밥을 짓고 은행도 몇 알 넣고 밤도 몇 알 넣고 소금도 한 꼬집 넣으면 영양 만점 영양밥이 됩니다. 녹두와 팥은 모두 차가운 성질이라서 평소 냉하신 분이 드시면 더 냉해지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열성 체질인지 한성 체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열성 체질은 더위를 많이 타고 갈증이 자주 있고 소변색이 진하고 식욕이 왕성하고 찬 것을 좋아하고 배고픈 것을 참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성 체질은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고 갈증이 없고 소변색이 비교적 맑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 체질은 녹두와 팥이 잘 맞는데요. 한성 체질은 녹두와 팥을 드실 때 마늘을 넣거나 대추를 넣어 조리를 하면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냉하신 분은 껍질을 벗기고 마늘, 대추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 껍질은 찬 성질이고 녹두 속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평안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낮은 분도 녹두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녹두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서 혈압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녹두 제대로 먹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치료가 아닌 예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두 자주 먹고 몸속 독소를 제거해서 미리미리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면 구구까지 팔팔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구구까지 팔팔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